자, 이제 데이터 구조 재조정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구조를 재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노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정렬 노드, 통합 노드, 이분 변환 노드가 있는데요. 정렬 노드는 데이터의 특정한 필드의 기준에 맞춰서 레코드의 순서를 정렬하는 노드입니다. 그 표준 SQL 지리어인 SQL의 ordered by와 기능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합 노드인데 데이터를 특정한 기준에 맞춰서 레코드를 이제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QL의 group by에 해당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분 변환 노드는 필드의 조합을 이진, true, false로 변환시켜주는 노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노드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 계약이라는 데이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계약 관련 데이터인데 역시나 스태티스틱 파일 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태티스틱 노드를 이용해서 이 보험 계약 데이터를 불러야 됩니다. 자, 이 보험 계약 데이터를 전체 크기의 순서대로 소트를 정렬을 해 볼 텐데요. 정렬의 기준은 계약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일자 순으로 정렬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되 디폴트는 이제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을 통해서 계약 일자를 정렬하고 이것을 고객 단위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 단위별로 오름차순 이렇게 두 개의 키를 지정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고객의 데이터가 이렇게 키 값대로 정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C1001 같은 고객이죠. 같은 고객이 꽤 많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을 체결한 그 일자,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뒤에 계약 일자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별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계약을 여러 가지 그 종류별로 한번 고객 단위별로 고객별로 포함된 계약들을 한번 통합하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레코드 작업에 가시면은 통합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통합이라는 노드를 연결하시고 자, 통합이 기준이 되는 키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객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고객별로 보유 계약이 많은 고객은 수십 건에서 적은 고객은 수 건에 이르죠. 그래서 그런 계약들의 공통적인 어떤 값을 계산해 내는데 여기에서는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보험료와 기본보험료, 주보험료, 기본보험료, 월납환산보험료, 기납입보험료, 그 다음에 납입 횟수, 이러한 변수들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는 이제 합과 평균을 다 같이 구하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폴트 식을 변경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합계만 구해지게 됩니다. 차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어떠한 그 필드는 합을 구하고 어떠한 필드는 평균을, 어떠한 필드는 최대값을, 어떠한 필드는 뭐 빈도를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그 계약 레코드를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5개 필드에 대한 합계만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 필드의 레코드 수라는 것은 여기는 레코드 개수로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고객별로 보험 계약이니까 이거는 계약 건수를 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필드명을 이제 계약 건수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별로 통합하고 나면 자, 이렇게 238개 레코드가 만들어지고 개별 고객별로 첫 번째 고객은 총 63건의 계약을 갖고 있는데 그 계약의 주보험금의 합계 금액은 이렇게 됐다는 거고 기본료의 합계 금액, 월납 환산 보험료의 합계 금액, 그 다음에 기납입 보험료, 납입 횟수 이렇게 해서 모든 고객 아이디별로 여러 가지 계약들의 이 통계치가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 변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변환 기능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 고객별로 이제 상품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상품의 분포가 이 계약에는 상품의 구분이 보험 계약이 건강보험이 있고 교육보험, 금융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저축보험, 종신보험 이렇게 해서 계약 건수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는 개별 고객별로 건강보험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암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저축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산출하는 그러한 파생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 이분 변환이라는 노드를 이용하시면 자, 이분 변환을 하고 이분 변환에서 우리가 파생하고자 하는 게 이제 상품 구분입니다. 상품 구분에서 이제 모든 상품 구분에 대한 필드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상품 구분이라는 필드명에 그 필드가 갖는 값을 변수명으로 하는 새로운 필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필드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참이라는 값을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이라는 값을 갖는데 우리는 참을 여기서 true로 바꾸고 거짓을 false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고객별로 통합키를 적용해서 고객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최종 결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자, 이렇게 개별 고객별로 특정한 보험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1000-154 고객은 FT, FT, TT, FF 해서 이 고객은 교육보험과 암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보험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환을 계약 건수를 개별 상품 종류별로 계약 건수를 카운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분 변환 기능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변환 기능에서 TF로 하지 말고 얘를 true를 1, 거짓을 0으로 하는 거죠. 0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는 단지 0일 값을 갖는데요. 이 작업을 한 단계 좀 줄여서 여기에서는 이제 고객별로 통합을 하지 않습니다. 통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 이 데이터를 그래서 여기에 통합 노드를 한 번 더 쓰는 거죠. 데이터 레코드 통합 노드를 써서 아이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0일 값을 고객 번호를 기준으로 여기에 여기 상품 구분 언더바에서부터 종신까지 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계약 건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아까는 단지 개별 고객별로 상품이 이런 상품을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만 나오는데, 구체적인 그 보유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안보험이 2건, 상품연금이 2건, 이렇게 1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총 6건의 계약이 1건, 2건, 2건,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거를 가지고 비율을 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별 비율을 산정해서 개별 고객별로 그 상품에 대한 보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대로 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변화는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이제 합치는 결합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합치는 방법은 추가 방법이 있고 병합 방법이 있는데, 추가 방법은 서로 같은 변수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레코드가 증가되는 종적 결합을 나타냅니다. 병합은 서로 다른 변수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변수가 증가되는 이제 횡적 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2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습으로 한번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종적 결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2개의 데이터 파일을 불러서 첫 번째 데이터는 보험 고객 1이라는 데이터인데, 보험 고객 1이라는 데이터를 부르겠고요. 이 데이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객 번호서부터 고객 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거 구분 이와 같이 일전에 우리가 보셨던 고객인데, 주로 전환 계약한 고객들만 모아놓은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는 미전환 고객인데요. 보험 고객 2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명은, 필드명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데이터고, 여기는 전부 전환계약일이 9999-1231인 고객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데이터를 이제 종으로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코드 작업에 가시면 추가 노드가 있습니다. 이 추가 노드를 통해서 2가지 소스를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래서 합쳐진 최종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248명, 전환한 고객 126명과 미전환 고객 122명이 합쳐져서 248명의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횡적 결합이죠. 횡적 결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는 보험 고객이라는 데이터예요. 실제 이 앞에 이 보험 1 고객 데이터와 보험 2 고객 데이터를 합쳐 놓은 게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고객 번호, 생년, 성별 이렇게 돼서 고객의 개인적인 특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죠. 두 번째 데이터는 고객 계약 고객별 통합이라는 데이터인데요. 보험 계약 고객별 통합. 자, 이 데이터는 이렇게 고객별로 계약이 몇 건이고, 그 중에 유지 계약이 몇 건이고, 실효 계약이 몇 건, 만기 고객이 몇 건, 해약 고객이 몇 건, 그 다음에 유지하고 있는 보험료의 월납 환산 보험료가 얼마고, 이렇게 보험 계약 정보로부터 파생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합치는 작업인데요. 이거는 변수가 늘어나는 이제 횡적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 작업에 병합이라는 노드를 쓰게 됩니다. 병합이라는 노드를 사용하고 두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면 새로운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데이터는 두 개를 합치고 키워드를 키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병합을 할 때 키값을 주고 양쪽에 동일하게 있는 고객 번호가 같은 키값에 따라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합쳐지면 원래 보험 계약에 있는 정보와 보험 고객이라는 파일에 있는 고객 속성 정보와 보험 계약에 있는 이런 그 거래 정보가 합쳐져서 이 개별 고객에 대한 설명력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병합을 할 때 있어서는 이 연결 순서도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는 이제 내부 결합, 즉 내부 조인이 있고요. 일치하는 레코드 및 일치하지 않는 레코드를 포함, 이게 전체 외부 조인이 되어 있고요. 일치하는 레코드 및 선택한 일치하지 않는 레코드라고 해서 부분 외부 조인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안티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 파일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일에는 id라는 필드와 p라는 필드가 있고, 두 번째 파일에는 id라는 필드와 q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id가 결국 레코드의 고유한 키값이 되는데요. 첫 번째 파일에는 1, 2, 3, 4 레코드가 있고, 두 번째 파일에는 3, 4, 5, 6이 있죠. 이렇게 되면 1, 2는 첫 번째 파일에만 있고, 3, 4는 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에 다 있고, 5, 6 레코드는 두 번째 파일에만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거를 이제 디폴트가 이너 조인, 내부 조인이 되겠죠. 이렇게 내부 조인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id를 키값으로 해서 합쳤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쪽 소스에 있는 그 레코드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외부 조인은 이제 합집합의 개념으로 어느 한쪽 파일의 소스에만 있는 레코드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1, 2, 3, 4, 5, 6이라는 레코드를 포함하고 있고, 물론 이제 p 값은 이쪽에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 점 널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q 값은 마찬가지로 1, 2 레코드가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형태로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외부 조인은 이제 1을 기준으로 하느냐, 2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데요. 지금 경우에 1을 기준으로 부분 외부 조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1 소스에 있는 1, 2, 3, 4 레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두 번째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1, 2, 3, 4 레코드만 있는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3, 4, 5, 6의 id를 갖는 데이터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티 조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소스에 있는 1, 2, 3, 4에서 두 번째 소스에 있는 3, 4, 5, 6 레코드를 빼는 거죠. 빼고 나면 남는 거는 1, 2가 남죠. 그래서 이렇게 1, 2 레코드만 남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표본 추출 노드하고 균형 조정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본 노드는 전체 레코드에서 일부 레코드만을 추출하는 기능을 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개를 뽑아내거나 n 중에 한 개 혹은 무작위 몇 % 정도의 세 가지 추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 노드는 레코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목표 필드의 분포가 심하게 불균형이기 때문에 모델링 시 특정 범주가 과대 학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코드 수를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보험 계약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수만의 레코드를 추출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정보를 이용하시면 이 보험 계약 정보는 총 1881개 레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1881개 레코드에서 일정한 수만큼의 레코드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표본 노드의 첫 번째는 이제 몇 개의 레코드, 그래서 이제 100개를 한번 추출해 보죠. 이렇게 100을 입력하고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총 100개의 레코드가 추출됐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숫자만을 추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얘는 이거를 5개마다 매 5개마다 한 개를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n번째마다 1에서 디폴트는 2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상에 매 5개마다 한 개를 이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까 1881개 레코드였죠. 1881개 레코드 5개마다 한 개씩을 하니까 대략 376개 레코드가 추출된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일정한 퍼센트만큼의 레코드를 추출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50%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작위라고 하고 이 디폴트가 5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추출 기능을 쓰면 이렇게 50% 레코드인 891개 레코드가 추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무작위를 사용할 때 흔히 얘기하는 이 반복 가능한 see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수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가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 가능한 파티션 할당을 클릭해주고 시드 넘버를 같은 숫자로 지정했을 때는 동일한 소스에 대해서 동일한 레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표본이 추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폴트는 이게 이제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드 값을 컴퓨터의 타임 클락을 이용해서 뽑기 때문에 매번 수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값을 유지하고 싶으면 반복 가능 할당을 하시고 요 시드 값을 일정하게 주시면 됩니다. 뭐 가령 1, 2, 3, 4, 5, 6이라든지 그러면 항상 동일한 데이터가 뽑혀지도록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분할 기능입니다. 파티션 기능인데요. 먼저 파티션 기능 중에서 우리가 뒤에 모델링에 사용될 데이터로 분할하는 방법인데 우선 이제 이 보험 고객 계약이라는 데이터, 보험 고객 데이터, 보험 고객 계약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고객 계약이 없고요. 보험 고객 고객별 통합이라는 데이터를 써야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보험 고객 계약과 보험 고객을 합친 파일이 보험 고객 계약인데 이 파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이라는 노드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자, 파티션이라는 노드는 기본적으로
50%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50%는 1 언더바 훈련이라는 값을 갖는 필드를 만드는데 파티션이라는 필드로 또 나머지 50%는 2 언더바 테스트. 자, 그렇게 해서 얘를 통과를 하게 되면 새로운 필드가 만들어지는데 파티션이라는 필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파티션이라는 필드가 랜덤하게 50%는 1 언더바 훈련, 또 50%는 2 언더바 테스트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파티션이라는 노드를 분포표를 그려보면 약 50%의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47.58%, 118건의 1 언더바 훈련, 그 다음에 50%는 2 언더바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선택 노드를 이용을 해서 추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레코드로 구분을 할 텐데요. 먼저 선택 노드를 써서 조건을 파티션이 아까 1 언더바 훈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 언더바 훈련 이렇게 추출하면 50% 데이터, 즉 1 언더바 훈련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만이 추출되어 있고요. 118개 레코드. 또한 또 한 번 더 이 노드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불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티션 이코로 2 언더바 테스트 이렇게 지정하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별도로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30개 레코드고 얘는 전부 파티션 노드가 2 언더바 테스트를 갖는 데이터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트레이닝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용 데이터로 구분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포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 계약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추가 계약이라는 데이터는 추가 계약 여부와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계약 여부라는 필드의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추가 계약 여부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추가 계약을 한 고객이 약 4.6%, 874명이고요.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은 고객이 95.4%, 즉 18,124명. 그래서 이 추가 계약 여부의 no와 yes의 분포가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되면 우리가 추가 계약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때 이 n은 과대학습되는 데 반해서 yes는 과소학습되는 그런 데이터 불균형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바로 균형 노드인데요. 이 균형 노드는 크게 증폭 방법과 축소 방법이 있습니다. 증폭은 큰 범주 빈도를 갖는 범주에 맞춰서 적은 빈도의 데이터를 증폭하는 것이고요. 축소는 큰 범주를 갖는 데이터를 적은 범주의 숫자만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증폭을 많이 사용합니다. 증폭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증폭 노드가 만들어지고요. 이 증폭 노드 요거는 이제 균형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계약 여부가 한 건일 때 추가 계약이 yes를 20건 정도 증폭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추가 계약 여부를 증폭시킨 다음에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균형이 어느 정도 18,124, 18,111 그래서 no와 yes의 분포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는 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상으로 데이터 핸들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이 데이터 핸들링 기능은 이렇게 한 번 내용을 보기만 해서는 절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여야지만 내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많은 예제 데이터로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